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크게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함께 한국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 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도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AA-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으로 편성을 하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이제 재정 건전화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서 이제 피치도 우리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호한 대건전성이라든가 거시경제 회복력 그리고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볼 때 우리 경제가 이제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피치가 이제 보고 신용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재정 준칙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네. 어떤 수출과 내수도 좀 부진한 모습이고 그래서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또 신용 등급을 유지할지는 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가 피치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가 부채를 지금 꼽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로. 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40% 이내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네. 2018년부터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53.8%로 5년 만에 13.8% 포인트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모든 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마치면서 빠르게 이제 긴축 재정으로 돌아선 반면에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국가 채무 비중이 54.3%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래서 이제 2027년에 57.9%로 한 5년 만에 3.6% 포인트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가폭은 이제 비기축통화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채무를 지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나 수출, 성장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역 수지가 지금 15개월 계속해서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네. 불황형 흑자지만 4개월 연속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10월은 이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좀 수출이 증가세로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이제 들썩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고금리로 인해서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둔화가 좀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등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수출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좀 의문이 되고요. 또한 이제 내수를 보더라도 사실 가계 부채가 1,900조 원나 되고 기업 부채가 이제 2,7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소비나 투자가 이제 늘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초반, 네. 저희들은 한 1.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도 좀 더 짚어보면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예, 어느 나라든 이제 국회의원 개별 입장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제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그래야지만 자기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더 끌고 오고 그래야 이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확장적 재정 준칙을 원하고 있어서 법제화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야당인 경우에는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원하고 그다음에 확장적 긴축 재정을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야당이 정부나 여당은 이제 재정 준칙을 해야 된다고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재정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로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리 당략을 떠나서 한 마음으로 이제 재정 준칙은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2% 내지 3%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7%를 좀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빚 부담이 좀 감당하기 2배 이상씩 늘어나는 빚 부담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소득이라도 좀 빠르게 증가를 한다면 이 빚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복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 준칙을 통과해서 재정을 알뜰히 쓴다는 모습을 이제 우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가계도 이제 고통스럽지만 부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채무 이행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고정 대출로 전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가계가 부채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고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법, 기할법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일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거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도 이것을 빨리 다시 이제 상시화하는 법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혁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